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환율은 불안했는데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다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했을 거예요. 보통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주식은 빠지고 특히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는 그림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번 주는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부터 보면 뉴욕 증시는 연말 산타랠리 기대 속에서 오히려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오라클이 틱톡 관련 합작 소식으로 급등했고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같은 AI 반도체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라기보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쪽으로 돈이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지금 엄청 좋은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안도감이 시장을 지탱했다는 점이에요. 금리는 당장 내리진 않겠지만 물가는 조금씩 식고 있고 AI가 무너질 거라는 공포도 일단은 한숨 돌린 모습입니다. 그럼 한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4천선을 지키면서 기관이 꾸준히 사들였고 코스닥은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샀다는 구조예요. 이건 시장이 완전히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한 와중에도 버틸만한 자리는 지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율은 여전히 높은데 주식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번 주 시장이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만든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환율 이야기를 조금만 쉽게 풀어볼게요. 요즘 환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이 갑자기 망해서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흔들어서도 아닙니다. 핵심은 달러가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미국은 금리를 바로 내릴 상황이 아니고 세계 자금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달러 강세의 원화 약세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는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율이 높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경제가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시장은 겁먹고 도망칠까, 이 정도는 버틸까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였을 거예요. 환율 이렇게 높은데 왜 돈이 다시 움직이지? 특히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 그랬습니다. 환율이 1470원을 넘기면서 한동안 미국 주식 매수가 확 줄었는데 이번 주 들어 다시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환율이 괜찮다는 판단이 아니라 가격이 내려오니 이 정도는 감수하자는 심리입니다. 비싸서 안 사던 걸 조정이 오니까 조심스럽게 다시 들어간 거예요. 특히 많이 산 게 미국 반도체 관련 ETF였습니다. AI가 끝났다고 믿는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죠. 즉 시장은 AI를 다시 믿는다기보다는 너무 비관적으로 본 건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같은 흐름입니다. 개인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외국인은 환율 부담 때문에 팔았지만 기관은 계속 매수했습니다. 이건 기관이 당장 큰 상승은 아니어도 지금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략이 갈라진 것도 중요합니다. 코스피에서는 커버드콜 같은 방어형 상품으로 돈이 이동했고 코스닥에서는 레버리지 ETF로 짧은 반등을 노리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한 방향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판단입니다. 이제 끝났다도 아니고 이제 다시 불장이다도 아닙니다.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장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주체별 움직임을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외국인은 환율에 가장 민감합니다.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물러나는 쪽입니다. 개인은 반대로 가격에 더 민감합니다. 비싸면 멈추고 빠지면 다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처럼 조정이 오면 미국 주식이나 코스닥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시 들어온 겁니다.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당장 큰 수익보다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조용히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주체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시장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먼저 환율입니다. 다음 주도 환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1470원 아래로 내려오면 심리는 조금 편해질 수 있지만 1480원 위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내려간다는 가정으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건 좋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럼 주식은요? 코스피는 크게 벌자보다는 지키자 쪽이 맞습니다. 배당 커버드콜 혹은 지수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여유를 남겨두는 전략이 지금 구간에선 훨씬 편합니다.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정책 기대와 연말 연초 효과로 짧은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정말 소액으로만 접근하세요. 한 번에 몰아서 들어가는 순간 변동성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AI나 반도체가 다시 좋아진다기보다는 너무 빠졌던 자리에서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비중 잡게 길게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시장을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환율은 불안하지만 시장은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보다 기준입니다. 내가 왜 사고 어디까지 버틸 건지 어디서 쉬어갈 건지 그 기준만 있어도 시장은 훨씬 덜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